안녕하세요. 예, 공인재무설계사 김현용입니다. 오늘은요,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고요. 집값은 또 오른다는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긴 하는데, 오르더라도 이게 언제 또 이제 폭락한다는 뭐 약간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신 분들 많죠. 집값 하락의 시대다. 제가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런 우려와 어떤 위기와 이런 게 막 공존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런 시기입니다. 자, 이 시대에 내 집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드려야 할지 되게 막 헷갈리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무설계사에 또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가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저금리가 이제 완전 고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월세 받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월세로 막 전환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반전세나. 또 주택 매매 아까 고점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굉장히 이런 전망들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안전한 전세는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거를 이제 전세 보증금 전세로 남겨놓는 집주인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 반전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고 대출이 되게 많으신 분일 거예요. 즉 안전하지 않은 전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뭐 베이비 부머들이 대거 은퇴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지금도 은퇴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 세대들은 돈이 없고 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이제 이 세대들이 집이 여러 채가 있거나 뭐 이래 가지고 이것들을 전세 월세로 막 내는 공급이에요. 근데 반면에 자녀 세대는 이것들을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전세 소멸과 다 관련된 이런 배경인식을 갖고 이제 한번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의 부동산에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부동산 관련된 일에서 근무하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신 분들이 왜 많아요. 사고 구조가 되게 다릅니다. 자, 대체로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잖아요. 자,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투자나 이런 거 권유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왜 장기 상품이야? 치고 빠짐. 어떻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내가 권유해 주는 건 분명히 여러 좋은 상품들도 있고 나쁜 상품들도 있는데 좋은 상품 권유해 주는 거야. 이런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지 한번 제 기준을 드릴 텐데 핵심 변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한 베이비 부머 얘기들이 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 구조는 이제 어르신들, 이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집을 팔거나 세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공급이잖아요. 이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그럼 이건 집값 하락의 전조로 분명히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자, 이게 인구 구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집을 안 사고 버텨봤더니 집값 계속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고통스럽고 이거 언제 집값 떨어져? 이러시는 이제 어떤 무주택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유는 이거죠. 주택 정책, 정부의 개입이죠.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정책은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조세 정책과 금융 정책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인 인구 전망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조세 정책은 거래를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뭐 보유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거래 활성화, 집값은 오히려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작용할 거고요. 정부의 의지가 집값을 낮추는 쪽이라면 이런 세금을 강화할 겁니다. 또 한 가지로 금융이라는 건 여기서는 대출을 받기 쉽게 할 거냐 어렵게 할 거냐는 거죠. 2016년 하반기인데요.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이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제 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런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려는 좀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기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공급은 말 그대로 이제 택지를 이제 개발하고 분양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공급 정책은 항상 필요한 시점과 공급되는 시점들의 어떤 정책의 시점이 미스매칭이 됩니다. 항상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부 정책을 뭐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주택 정책이 됐든지
아니면 인구 구조가 됐든지 이거는 매매 타이밍, 보유할까 살까 말까 이런 타이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곳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나 말고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그런 좋은 단지라면 나도 가기 싫어질 때 그때 떨어집니다. 결국 입지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선호하는 곳은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갈 땐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간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는 뭐 요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GTX죠. GTX 노선이 이제 각 이제 경기도권이나 인천 쪽에 그 맨 끝이 되게 먼 곳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서울로 진입하는데 보통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 이런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역들 그쪽에 이제 근처에 집이나 뭐 어떤 이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린 건데 이런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과 관련돼서 보실 때는 이렇게 핵심 변수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고 특히 입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재무 설계사로서는 집 한 채는 그래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소득 중에 어떤 현금 흐름상 되게 무리가 갈 정도로 대출을 많이 받고는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소득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 맞벌이인데 아이가 생기고 해서 뭐 몇 년 안에 내가 외벌이로 우리 집은 전환이 될 거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돈을 잘 버는 맞벌이 기준이 아니라 외벌이 기준으로 내가 대출 원금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갚을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무리가 없다면 사실은 한 채의 집을 사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채의 집을 사고 나신 다음부터는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이 투자에 적정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쉽게 말씀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청약통장에 대해서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과연 미분양도 많이 속출하고 하는 이런 청약과 관련해서 지금 청약통장이 필요할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청약통장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국민임대, 뭐 공공임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기전세, 보금자리, 행복주택, 뉴스테이, 영구임대, 무슨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정부의 어떤 지원책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5가지가 전부 다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분양이죠, 분양은. 근데 분양 중에서도 뭐 일반적인 분양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장기전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집값 하락의 위험을 피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뭐 전세 같은 데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집이 없으시고 또 이제 집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지만 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조건을 맞춰가지고 준비할 때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 활용법도 잘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히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살짝 살펴봤는데 사실 해드린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